네, 시사 인터뷰 오늘 2부 유튜브 라이브로 넘어왔습니다. 우리 사회 현황을 법률 전문가의 눈으로 바라보는 시간, 세상 돋보기 시간입니다. 문호세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소개할 내용은 지금 세간을 가장 떠들썩하게 하는 내용입니다. 맞습니다. 네. 어떤 내용입니까? 네, 일단 많이들 알고 계실 것 같은데요. 간략하게 그 사실관계만 소개를 해드리면 5월 9일입니다.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왕복 2차로 도로에서 한 차량이 반대편 차로에 정차하고 있던 택시를 들이받고 그대로 도주를 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당시에 차량을 운전한 사람이 트로트 경연 프로그램으로 아주 유명세를 타고 있는 가수 김호중 씨로 밝혀졌고, 그 이후에 그 뺑소니, 사고 후에 조치를 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한 것, 그리고 매니저가 본인이 운전했다라고 허위 자백을 하면서 운전자 바꿔치기를 한 것, 그리고 소속사의 이사가 김호중 씨의 차에 있는 블랙박스 메모리 칩을 제거하고 또 음주 사실을 부인하는 이런 일련의 단계로 진행을 하면서 과연 이게 음주운전이냐 아니냐 하는 진실 공방이 좀 이어지게 된 사건이었습니다. 네. 그리고 김 씨는 사고가 발생한 지 열흘 만인 19일 밤이 되어서야 음주 사실을 시인했습니다. 자, 19일 밤이 돼서야 음주 사실을 시인을 했습니다. 네. 그 전에 막 CCTV 나오고 다 나왔습니다. 네, 다 나왔는데도 맞습니다. 불구하고 끝까지 얘기를 안 하다가 이제 그날 한 건데, 사고 당시라든가 그 이후의 상황을 좀 또 요약을 좀 해주십시오. 네, 금방 말씀드린 것인데요. 네. 사고 상황은 그 정도입니다. 그 왕복 차로에서 반대편 차로에 멈춰있던 차를 거의 앞에 부분을 이제 올라타는 정도로 사고가 발생했거든요. 근데 저도 그거 보면서 어떻게 운전을 저렇게 올라타지? 네, 그러니까요. 중앙선을 침범해서 차를 올라탔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멈추지 않고 그대로 진행해서 그러니까요. 현장을 이탈했거든요. 네. 그런데 그 이후에 김 씨의 매니저가 경찰을 찾아서 내가 운전했다. 운전자는 나다. 그런데 그 당시에 김 씨의 옷으로 갈아입고 왔어요. 그 매니저가. 그 자백을 하면서. 그랬는데 이제 경찰이 조사를 해보니 차량의 소유자가 이 사람이 아닌 거죠. 차량의 소유자와 매니저가 다른 것을 가지고 이제 추궁을 하니까 사실은 이제 운전자가 아니라는 것이 밝혀졌고, 매니저도 이제 겁나지. 이제. 네, 그리고 이제 그 소속사에 제가 아까 이제 이사라고 말씀드렸네요. 그런데 네. 본부장이 네. 그 차량에 있던 메모리 카드를 또 없앤 겁니다. 굉장히 의심이 가는 상황이죠. 그리고 김 씨는 그대로 경기도의 한 호텔로 가서 묵었다고 해요. 사고 이후에. 그리고 나서 17시간 뒤인 다음 날 오후 4시 반에 경찰에 출석해서 내가 운전했다 라고 하고 음주 측정을 했지만 17시간이 지났으니까 뭐 어떤 수치도 나오지 않았죠. 그래서 이 소속사가 이 음주운전 사실을 감추기 위해서 조직적으로 범행을 은폐한 것이 아니냐 라는 의혹을 사실 누구라도 가질 수 있는 상황이었고, 실제로 이때 김 씨가 스크린 골프장, 식당, 유흥주점 이렇게 세 군데를 옮기면서 주류를 주문했었다라는 사실이 이제 점차 밝혀지면서 음주운전 의혹이 뭐 사실상 기정사실화 되어 가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뭐 김 씨는 음주운전 혐의를 강하게 부인했어요. 그때 이제 했던 게, 예전에 어떤 모 가수도 이런 말을 했었는데 뭐 술을 마시긴 했지만 음주운전은 하지 않았다라는 말을 한 분이 계셨죠. 근데 네. 이번에 김 씨는 술잔을 입에 대기는 했지만 음주운전을 한 건 아니다. 술을 마신 건 아니다. 뭐 이렇게 말을 하면서 예정되었던 콘서트까지도 모두 강행하는 행보를 보였습니다. 네. 근데 음주운전 했다고 또 인정을 했어요, 또? 네,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이라고 분석을 하는데, 일단 그 예정된 콘서트를 하나 마치고 아무래도 뭐 위약금이라든지 뭐 손실 문제가 있었을 것이기 때문에 저는 그것도 영향이 좀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리고 김 씨가 이제 소변 검사를 했는데 국과수가 이 소변에서 기준치의 60배가 넘는 음주 대사체 가 검출됐다라고 발표를 합니다. 술을 마시면 몸속에서 이제 그게 분해되면서 어떤 대사 물질이 나오는데, 그게 김호중 씨가 이 검사 소변 이제 시료를 주기 한 20시간 전에 술을 마신 걸로 보인다라는 분석 결과가 나온 거고. 소위 말해 역추적 들어갔네. 그렇죠. 예. 그리고 그 김 씨가 방문했던 유흥주점을 경찰이 압수수색합니다. 네. 그래서 뭐 종업원이나 이런 사람들에게 술을 마신 것 같다라는 진술을 확보했고, 또 김 씨와 함께 있던 동행했던 일행들한테도 김 씨가 술을 마셨다는 진술을 받고, 뭐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다 보니까 이렇게 해서 증거를 인멸, 또 메모리 카드 뭐 제거하고 바꿔치기하고 이런 것들이 있었잖아요. 이런 게 계속되면 뭘 걱정해야 하느냐, 구속 수사를
걱정하게 되거든요. 이런 식으로 범행을 자꾸 부인하고 범죄 증거를 인멸하면 경찰은 어쩔 수 없죠. 구속시켜서 수사를 해야 한다라는 결국에는 도달하기 때문에 내가 구속은 피해야겠다라는 계산이 좀 깔려있지 않을까라는 분석입니다. 음주운전 피하려다가 다른 거에 당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한 거네요. 예. 근데 지금 이제 그 시간이 지나고 봤을 때 네. 음주 사고를 낸 당시에 혈중 알코올 농도 수치는 안 나오잖아요, 이제. 그렇죠. 그럼 이제 처벌이 가능합니까, 그게? 이것이 지금 가장 어떻게 보면 핫한 쟁점인데요. 그러니까. 다른 뭐 범죄도 여러 가지 성립하는 것이 있어서 이따 안내를 해드릴 건데 네. 일단 관건은 이게 음주운전이 되냐 안 되냐거든요. 네. 우리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을 수 있느냐. 그런데 음주운전이 되려면 혈중 알코올 농도가 0.03% 이상이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과연 이 수치를 입증할 수 있느냐 이거예요. 술은 마셨다고 해도 이 수치를 넘었을 것이라고 우리가 확정적으로 말할 수 인정을 없죠. 할 수 있느냐. 말할 수 없습니다. 예. 라는 거예요. 예. 얼마 전에 이제 위드마크 공식 이런 거 한번 이야기 나눴잖아요. 네, 맞아요. 위드마크 공식 뭐냐 궁금하신 분은 저희 영상 중에 설명한 것이 있으므로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운전 직후에 혈중 알코올 농도 측정을 못했다. 그래도 뭐 몇 시간 이후 정도라면 이제 몇 시간 이후에라도 음주 이제 혈중 알코올 농도 수치를 이제 측정을 해서 역산하는 거죠. 그렇죠. 뭐 시간이 얼마나 흘렀다, 술을 얼마나 마셨다, 체중은 얼마다, 뭐 이런 공식에 대입해서 계산하는 방식을 위드마크 공식이라고 하는데 이 사건처럼 사고 이후에 17시간이 지나서 아예 역추산을 시작할 수치조차 없는 경우에는 이 공식을 적용하기가 어려운 거죠. 그래서 본인이 음주 사실을 인정했고 동석했던 사람들도 김 씨가 술을 마셨다라고 이야기를 해도 농도가 입증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음주운전이 바로 성립되기는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제가 추측을 하건대 네. 김 씨의 소속사도 그런 점에 좀 착안해서 시간을 벌고 일단 그 혐의를 부인을 했던 것 같아요. 당사자와 소속사 간부들 머리에서 나온 것 같지는 않습니다. 뭐 조언을 해준 분이 계실 수도 있죠. 네. 그리고 또 이런 문제, 이런 류의 교통사고 하면 딱 떠오르는 분이 사실 한 분 있어요. 예전에 이제 수년 전에 방송인 MC 뭐 보시고 했던 우리 그 본명을 말해도 되나요? 그때 사건을 얘기하는 거니까 뉴스 네, 얘기하는 거니까. 이창명 씨가 맞아요. 네. 이런 사고를 낸 적이 있어요. 그 사고를 내고 아주 오랫동안 잠적을 했다가 나타나서 이제 음주운전이 의심됐지만 결국에는 음주운전 무죄 판결을 받았거든요. 네. 수치가 입증되지 않기 때문에. 하지만 방송은 이제 못 나오겠죠. 네, 그렇죠. 사실은 그런데 뭐 방송인으로서의 그렇죠. 수명은 어려워졌죠. 그것 때문에. 그런데 다만 언론을 통해서 지금 어떤 보도가 나오냐. 경찰이 음주운전 입증에 자신감을 내비친다라는 류의 보도가 나오고 있어요. 아니 근데 지금까지 얘기한 걸로 봐서는 음주운전을 입증하기 어려울 것 같은데. 그렇죠. 그런데 경찰이 제가 봤을 때는 이런 최초 수치가 없는 위드마크 공식의 적용을 이번에 한번 제대로 해보겠다라는 계획을 세운 것 같아요. 그래서 엄밀히 따지자면 김 씨가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어떤 종류의 술을, 그러니까 도수가 어떤 술을 몇 잔 정도 마셨는지 이런 걸 아주 정확하게 주변 사람들의 뭐 증언이라든지 CCTV 영상 이런 걸로 증명을 할 수 있다면 김호중 씨의 뭐 김 씨의 체중 같은 건 정해져 있으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수치에 대입을 시켜보겠다. 이렇게 해서 최초 수치가 없는 음주운전 사건을 한번 우리가 진행을 해보겠다. 라는 마음을 먹고 있는 것 같습니다. 기획 의도는 괜찮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다들 이렇게 그렇게 사고 내면 이렇게 하지 매뉴얼대로 빠져나가면 되는 거야. 이거를 한번 막아보겠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빠져나가는 그 예가 점점 늘어나고 있어서 막아보겠다는 거고, 만약에 실제로 그런 방식으로 수사가 진행되고 기소가 되고 유죄 판결이 나온다. 그럼 이거는 이런 류의 사례로서는 처음이거든요. 그럼 이제 한번 나오게 되면 판례가 있으니까 이제 계속해서 다음에 이제 네, 그 다음에도 이제 정확하게 알코올 양이라든지 이런 게 증명만 가능하다면 뭐 앞으로도 쭉 유사한 판례가 나오는 선례가 될 수 있겠죠. 일단은 이제 이거를 놔두고 이제 경찰이 증명한다고 하니까 네. 이제 이거는 지켜보고 그 이후에 이제 사후 조치를 했던 것들 있잖아요. 네. 운전자 바꿔치기, 매니저의 진술 번복. 또 뭐 있었죠? 뭐 사고를 하고도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사후 조치 안 했고 블랙박스 그거 메모리 칩 제거하고 이거 처벌할 수 있습니까? 그런 것들은 제가 봤을 때는 범죄에 다 해당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음주운전만 피해가자라는 것이었던 것 같아요. 최초의 목적이. 그래서 나머지는 다 이제 범죄에 해당이 될 수 있거든요. 먼저 사고 후 미조치입니다. 사고 후 미조치라는 것은 도로교통법상 우리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은 이 운전으로 인해서 사고가 발생하면 사람이 다치거나 뭐 물건이 손상되거나 하면 즉시 차에서 내려가지고 조치를 취해야 됩니다. 다친 그렇지. 사람을 구호하고 뭐 피해자에게 내 인적 사항을 제공해서 향후에 도움을 주겠다 뭐라는 의사를 전달하고 또 사고 현장을 수습해야 할 의무가 있거든요. 그런데 김 씨는 전혀 그런 조치를 하지 않았죠. 그렇죠. 본인이 뭔가를 잘못하지 않았으면 도망갈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렇죠. 거기서 내려서 사후 조치를 했죠. 분명히 거기서 내려서 사고 조치만 잘 해도 그렇죠. 이렇게까지 일이 커지지 않았겠죠. 본인이 사후 조치를 바로 안 한 이유가 분명히 있었다. 뭔가 튕기는 것이 있었다. 네, 그렇게들 라고 다들 추정합니다. 보고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일단 사고 후 미조치죄에 해당이 되겠죠. 네. 그리고 두 번째는 그 택시에 타고 있던 운전기사가 상해를 입으신 것 같아요. 그렇죠. 운전석 병원 치료도 받았고 운전석 쪽으로 차가 맞아요. 올라탔기 올라탔어요. 때문에 이렇게 자동차 운전으로 인해서 사람이 다치거나 사망을 했다. 이 경우에는 좀 전에 언급한 사고 조치를 당연히 해야 되는데요. 이 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를 했다. 사람이 다치거나 사망했는데도 사고 조치하지 않고 도망갔다. 가중 처벌합니다. 일반적인 사고보다. 뺑소니니까. 그래서 네, 피해자를 사망하게 하고 도주하거나 도주를 한 이후에 그 구호 조치를 하지 않아서 피해자가 사망했다. 그러면 무기징역 또는 5년 이하의 징역이고요. 만약에 피해자가 다쳤는데도 불구하고 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했다. 그러면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나서 제가 봤을 때는 김 씨가 이 부분도 조금 걱정하지 않았을까 하는 죄명이 하나 나와요. 아마 음주 사실을 내가 부인하면 그래서 내가 술 마셨다는 것을 입증을 못하면 사고 미조치하고 도주치상은 상대적으로 조금 가벼운 죄라고 봤을 것 같아요. 이건 안고 가겠다. 그런데 지금 다른 범죄가 하나 나오거든요. 이게 우리가 이제 특가법상 위험운전치사상 죄라는 게 나와요. 위험운전치사상. 그렇죠. 위험한 상황에서 운전을 해서 사람을 사망하게 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거죠. 치사상이니까요. 이게 뭐냐면요.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해서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가중처벌하는 조문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때 이제 음주나 약물의 영향이라고 돼 있는데 네. 우리 아까 음주운전은 수치가 필요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건 수치가 필요하지 않아요. 이 죄가 성립할 때에는. 그래서 0.03% 이상, 뭐 0.08% 이상 이렇게 기준치가 정해진 것이 아니고요. 그럼 이거는 본인이 음주운전 사실 인정해버렸으니까 할 수 있겠네 이거. 이거는 사실 근데 이제 음주를 했다고 해서 곧바로 인정되는 건 아니고 그래요, 음주를 해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까지 좀 취했을 때라는 거죠. 이제 그래서 실제로 판례를 보면 좀 술 냄새가 나는 사람이 얼굴도 좀 붉어져 있고 비틀비틀거리고 좀 못 걷고 휘청이고 이런 모습을 보이는 운전자가 사고를 냈을 때 수치가 없더라도 적용을 시키거든요. 이 죄에 해당한다고 봐요. 보통 그 정도로 취한 분이 사고를 내면 같이 붙어있는 죄명으로 뭐가 있냐. 음주 측정 불응죄가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음주 측정을 안 했다는 거죠. 그분이.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험운전치사상으로는 처벌을 하는 거예요. 수치가 없어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했다라는 것이 증명된다면 성립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지금까지 나온 보도로 보면 김 씨가 유흥주점에서 나와서 차를 타면서 뭐 휘청거렸다. 그리고 뭐 동석자들이나 대리운전 기사의 증언으로 이 사람이 얼마나 취했는지 이 정도는 아마 밝혀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 죄가 혹시 성립되지 않을까 하는 걱정도 있어서 결국에는 음주운전 사실을 이제 자백하고 수사에 협조를 하는 모습을 보이려는 것이 아닌가 하는 추측을 하는 것이죠. 운전자 바꿔치기도 중대범죄 아닙니까 이거? 이건 뭐 사법 체계 그 사법 시스템을 방해하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우리 수사 뭐 재판 시스템을 방해하는 거라서 처벌을 좀 강하게 하려는 추세인데요. 소속사 차원에서 아마도 조직적으로 범죄를 좀 은폐하려는 시도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요. 사실. 그래서 근데 이거를 구체적으로 누가 지시를 했느냐에 따라서 각 사람에 대한 범죄 성립 여부가 조금 달라질 수 있거든요. 일단 매니저가 김 씨 대신에 허위로 자수를 한 행위를 보면 어떤 사람이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렀어요. 그런데 그 사람을 숨겨주거나 도망가게 해주면 범인 은닉 도피죄가 성립하거든요. 김 씨는 제가 지금까지 이제 쭉 말씀드렸죠. 형량을 말씀드렸는데 벌금형 이상이잖아요. 김 씨를 숨겨주거나 도피하는 걸 도와줬다. 네. 그러면 범인 도피죄가 성립되는 거죠. 그래서 이 김 씨 매니저는 지금 범인 도피죄에 해당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허위 자백을 내가 가서 허위 자백을 하는 것은 범인을 도망가게 도와주는 거거든요. 이런 경우에 어느 정도까지 처벌을 받습니까? 이렇게 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이렇게 되고 만약에 이 매니저 김 씨가 혼자 한 것이 아니라 소속사 대표나 뭐 다른 임원이 시켰다. 그래. 그러면 맞아. 시킨 사람은 교사죄가 되죠. 범인 도피의 교사죄가 됩니다. 어찌됐든 두 사람 다 처벌받는 거네. 그렇죠. 다들 공범이 되는 거예요. 공범이 되는 거네. 그런데 만약에 김 씨가 이것을 지시했으면 어떻게 됐을까? 당사자가? 네. 이렇게 될 수 있죠.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범행을 한 사람이 도망가는 것은 그럴 수 있는 행동이잖아요. 네. 나에 대한 처벌을 면하기 위해서 도망가는 것이기 때문에 당사자가 도망간다고 해서 도피죄를 묻지는 않아요. 당사자가 도망가는데 당사자가 도망가도 이게 범인 도피가 되진 않아요. 다만 그냥 이것이 형량에 반영되고 뭐 수사에 반영돼서 구속되고 이럴 뿐이지 범인 자체가 본인이 도망가는 것이 어떤 죄에 해당하지는 않거든요. 도망가네. 그래요? 네, 범인 본인이 도망가면 도피죄가 아니에요. 그런데 만약에 다른 사람을 시켜서 나를 도피하게 도와달라고 했다. 그건 교사죄에는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본인이 도피하는 것이 도피죄는 안 돼도 만약에 김 씨 본인이 매니저한테 시켰다. 날 좀 도와달라. 나 대신 가서 허위 자백 좀 해달라라고 시켰다면 이거는 교사죄에는 해당할 수 있어요. 일단은 여기에 관련된 모든 사람들은 이번에 처벌에서 벗어날 수가 없겠네요. 근데 좀 어려워 보여요. 벗어나기가. 그리고 어젯밤 아주 늦게 나온 보도를 보면 김 씨의 변호인이 김 씨가 음주운전했다 인정을 했고 매니저가 허위 자백하는 사실도 모두 알았다고 인정을 했더라고요. 이게 왜 이러는 거지? 그랬기 때문에 근데 이제 이게 허위 자백을 하는 것을 알았다 정도인지 시켰다인지는 정확하지 않아요. 아마 시켰다 정도이면 이렇게까지 인정하지는 않았을 것 같고 소속사 대표가 그렇게 이제 시켜서 김 씨도 알고는 있었다. 혹은 매니저가 본인이 자진해서 하겠다고 하기에 인식은 하고 있었다. 이 정도의 말인 것 같기는 해요. 근데 지금 보면 김 씨 옷을 입고 뭐 자백을 하러 가고 옷을 바꿔 입고 이런 부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만약에 옷을 주고 뭐 적극적으로 좀 도움을 줬다. 그러면 우리가 교사 말고 도와주는 것은 방조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 부분도 조금 문제가 될 수는 있겠죠. 이거 뭐 그냥 고구마 줄기 나오는 식이야. 여기 약간 종합 세트 같은 그런 거여서 제가 이 사건도 아주 주목해서 지금 진행 상황을 보고 있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의 증거 인멸이 있죠. 김 씨의 소속사 본부장이 블랙박스 메모리 카드를 제거했다. 그러니까 이거는 진짜 다분하게 그렇죠. 모든 걸 은폐하려는 아주 그냥 상징적인 행동입니다. 이거. 그렇죠. 그래서 요거는 생각하신 죄명이 있을 것 같아요. 증거 인멸이죠. 타인의 형사 사건 또는 징계 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한 것이기 때문에 증거 인멸죄에 해당하고요. 이거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규정이 돼 있습니다. 만약에 이제 소속사 대표가 지시했다. 아니면 김 씨가 지시했다. 그럼 뭐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증거인멸 교사에 해당될 수가 있겠습니다. 만약에 김 씨가 직접 이거 메모리 카드 없앴으면 어떨까요? 증거인멸죄에 해당할까요? 도망가는 것도 죄가 아니라며요. 맞습니다. 본인이 없애는 것은 죄가 아닌 것 같아요. 아주 우등생이십니다. 이거 뭐야? 본인이 알아서 다 해야 되는 거. 증거인멸은 아까 제가 금방 그 죄가 성립하는 조건을 쭉 말씀드렸는데 구성 요건이 타인의 형사사건에 대한 증거를 인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사건, 본인의 형사사건에 대한 증거를 인멸하는 것은 그 행위자로서 할 수 있는 행동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내 사건 증거를 내가 빼서 없앴다. 그러면 이거는 증거인멸죄에 해당하진 않고 다만 이것도 형량 반영, 구속되는지의 그 기로에서 고려하는 사항 정도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다 내가 했다고 뒤집어 쓰고 하는 경우도 있네요. 네, 뭐 교사나 도피 같은 거는 다른 사람이 했다고 하면 그 사람도 처벌받기 때문에 처벌받으니까 그냥, 차라리 이거는 네. 내가 다 그냥 했다고 할게. 그렇죠. 뭐 이런 식으로 할 수도 있겠네. 그렇게 되고 만약에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 씨가 그 본부장에게 시켰다. 메모리 카드 좀 빼다가 없애줘라고 부탁했다. 그러면 이거는 교사죄는 성립합니다. 그리고 또 뭐가 있냐? 또 있어요? 하나가 더 있어요. 이거는 뭐요? 성립이 될지 안 될지 조금 여부가 불분명한데 네. 이 소속사 차원에서 약간 조직적으로 사건을 은폐하려고 했잖아요. 네. 수사기관에 허위 진술도 하고 막 증거인멸도 하고 네. 이렇게 한 거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가 성립할 여지도 없지 않습니다. 이게 성립되기가 쉽지는 않은데 네. 이제 조직적으로 이제 속인 거잖아요. 수사기관을. 그래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도 검토가 아마 될 걸로 보입니다. 저 순간적으로 대학교 교양 수업 시간에 법과 사회라고 있었거든요. 네. 지금 교양 수업 듣는 것 같습니다. 지금. 피가 되고 살이 되고. 교양 수업 듣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법이라는 게 이렇게 순간적으로 본인이 잘못 판단해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그냥 제대로 된 그냥 예를 들어서 잘못했다면 처벌을 받으면 되는데 자꾸 뭔가를 은폐하려고 하면 이게 눈덩이처럼 불어난다는 걸 여러분께 이제 그렇죠. 말씀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이제 거짓이 거짓을 낳고 그리고 수사 단계에서부터 거짓말을 하다 보면 결국은 재판 가서까지 계속 거짓말을 해야 되거든요. 그렇지. 이 거짓 진술을 일관되게 유지한다는 것이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이게 그렇지. 사실 그대로를 진술해도 수사 단계, 재판 단계에서 말을 하면 조금씩 달라지거든요. 사람의 기억이라는 게 정확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죠. 그런데 허위의 내용을 일관적으로 이야기한다? 이것은 그다지 좋은 전략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 맨 나중에 이렇게 써놓은 건 뭐예요? 검찰총장의 발표? 딱 이렇게 써놨는데. 네. 이거는 제가 좀 해드릴게. 네. 어제자로 대검찰청이 보도 참고 자료를 냈어요. 네. 음주운전이나 교통사고 후에 일어나는 운전자 바꿔치기와 같은 범죄는 사법방해다. 그래서 엄정하게 대응하겠다라는 보도 자료를 냅니다. 아마도 지금 화제가 되고 있는 요 사건, 김씨 사건을 비롯해서 이런 비슷한 류의 사건들이 반복적으로 좀 일어나기 때문에 네. 주의 환기 차원에서 그리고 조금 조심하라는 취지로 이렇게 발표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유형이냐? 음주운전, 교통사고, 운전자 바꿔치기. 딱 요 사안이죠. 그리고 음주 교통사고 후에 의도적으로 추가로 술을 마시는 것. 이런 분들 계시거든요. 적발되면 그 자리에서 뭐 소주를 한 병을 왜요? 원샷을 해버린다든지. 왜냐하면 네, 측정하기 전에는 추가로 마셔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수라고 이제 섞어져 버리니까. 그렇죠. 정확하게 나오지 않게. 정확하게 안 나오니까. 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더 마시는 분들이 있어요. 아니면 도주 후에 집에 들어가가지고 집에서 그냥 더 마셔버리고 이후에 집으로 경찰이 찾아오면 나 집에 와서 술을 더 마셨는데 그래서 계산이 안 되는데 이런 식으로 발뺌하려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근데 그런 분들 미드마크 공식으로 걸러져요. 그런 식으로 하시면 안 되고. 안 됩니다, 여러분. 네, 법률상 용인되는 진술 거부를 넘어서서 적극적, 계획적으로 허위 진술하는 거. 이런 거 안 된다. 그리고 증거 조작, 증거 인멸, 증거 폐기. 이런 행위 사법 방해다. 뭐 이런 식으로 구체적 사례를 제시하면서 이런 사법 방해 행위를 좀 엄정하게 대응하겠다. 수사 과정에서 그리고 기소하는 과정에서 이런 것들을 반영해서 조치를 취하겠다라고 했어요. 그러면서 음주 교통사고 후에 의도적 추가 음주, 조금 전에 이야기 나눈 부분에 대해서 형사처벌 규정을 신설하자라고 입법부에 건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건의한 내용은 음주 사고를 일으켰다고 의심할 만한 이유가 있는 사람이 의도적으로 추가 음주 행위를 하면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라는 조항을 신설하자라고 건의를 한 건데 이 금방 말씀드린 형량은 음주 측정 거부죄와 동일한 형량입니다. 네, 자, 오늘 말씀드린 내용은 한 사건을 통해서 저희가 조심해야 될 것들을 저희가 이제 정보 차원에서 말씀드렸던 거고 현재 방송 시점에서 지금 수사 중인 것과 또 결론이 나온 것이 있는데 수사 중인 것은 저희가 추정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추측을 하는 겁니다. 네, 추정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앞으로는 절대 음주와 운전대는 물과 기름이니까 절대 하지 마시라는 차원에서 저희가 방송을 해드렸습니다. 자, 지금까지 문호세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내 손 안의 뉴스. 광주 MBC 뉴스 유튜브 구독으로 함께하세요.